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를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태그에다가 자, 태그를 하나 만듭니다. 3D 도로. 자, 3D 도로 하나 만들고요. 라인으로 그려봅니다. 다 그리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요 앞에 우리가 있는 이 앞에만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이런 모습이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감춰야 되겠죠? 하이드. 자, 감춰놓고 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밑으로 150mm만 옵셋합니다. 150mm만 옵셋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게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있죠? 그 도로 경계석 있죠? 그게 150mm 정도 됩니다. 이렇게 150mm만 만드시면 되고, 자, 이렇게 끝에 점 연결하시면 아래점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다음 내가 만들 건물이 있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컴포넌트에서 트리를 찾아보세요. 나무도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트리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나무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들이나 아니면 화단의 꽃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나무를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로그인 하라네요. 이렇게 자동차도 좀 갖다 놓고 이러면 훨씬 더 그럴싸하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화면에다 이렇게 담아주시면 네, 모양이 좀 그럴싸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해 보시죠. 제가 이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그맣게 사각형 하나 그려 보실까요?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바로 재질이요. 맨 아래 여기 맨 첫 번째 동그란 그림 있죠? 축구공 그림 있죠? 얘가 재질입니다. 이 재질은 이 오른쪽으로 펼치면 여기 재질이 또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왼쪽으로 펼치면 재질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여기 중간에 화살표가 있어서 여기 재질 누르고 중간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재질이 나옵니다. 자, 한번 열어보시죠. 이 왼쪽에 있는 이 항목은 여기 있는 이 항목은 매트리얼 라이브러리입니다. 매트리얼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죠. 재질을 여기다 다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17번까지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있나요? 전 17번에 22번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는 29번까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여기 아래 보면 폴더 그림 있죠. 이 폴더 그림을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뜹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당 폴더를 찾아갑니다. 매핑 소스 두 번째. 자, 17번이니까 여기 18번 페이퍼네요. 선택하고 폴더 열기 그러면
이렇게 페이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불러들여서 작업하시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드 팔레트예요.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이 중간 항목을 여기로 가져옵니다.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가운데 항목으로 가져와 보시죠. 자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얘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오른 버튼 눌러 보세요. 여기에 어플리스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에요. 오른 버튼 누르면 나와요. 이렇게 오른 버튼 누르면 어플리스트 셀렉션, 선택된 객체에 적용하기. 그래서 이렇게 어플리스트 셀렉션 누르면 이렇게 적용됩니다.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적용해 보시죠. 객체를 선택하고 재질을 선택한 다음 오른 버튼을 눌러서 어플리트 셀렉션, 이렇게 어플리트 셀렉션 하시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서 선택하면 여기 재질이 바뀌어요. 선택하면 재질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클릭한 다음에 부어주세요. 자, 선택했습니다. 여기 선택된 거 보이시죠?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부어주시면 금방 재질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방법. 내가 재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내가 재질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매티리얼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이 다 매티리얼들입니다. 제너릭이 일반적인 재질을 제너릭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에미시브라고 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재질. 야광 같은 거 있죠. 야광이나 네온사인 같은 거 있죠. 형광등 같은 그런 질감을 줄 때 쓰고, 투사이드 같은 경우는 앞뒷면, 양면에 앞뒷면에 질감을 주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나머지는 거의 쓸 일은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오버리드만 좀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툰 오버리드라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 그 툰이 뭘까요? 만화 질감 넣을 때.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웹툰이라 그러죠. 그 만화 같은 거 그릴 때 이런 실내 투시 장면들이라든지 길거리의 도시 배경 같은 거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했었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15년 전쯤부터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원래는 3D 맥스에서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스케치업이 좀 그나마 좀 쉬웠던 거죠.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대부분 다 작업해서 이제 자기네들 프로그램에 불러들여서 리터칭을 한 겁니다. 이제 툰 오버리드를 쓰게 되면 만화처럼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여기는 오버리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할 건 오버리드하고 제너릭하고 에미시브하고 세 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제너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너릭 매티리얼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질감 효과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얘가 이제 샘플입니다. 미리 보기. 내가 만든 재질 미리 보기예요. 자, 어디를 누르냐면 여기 점점점 있죠.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일반적인 미리 보기, 패브릭, 천질감으로 보기, 천질감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플루어, 마룻바닥이죠. 그 다음 그라운드, 지표면이죠. 자, 넘어갑니다. 월, 벽이요. 그 다음 월 클로저, 벽면 확대하기. 그 다음 스피어,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재질이 어떤 형태의 재질로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이게 천으로 만들어질 건지 아니면 플로어, 마룻바닥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리 살펴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미리 그런 느낌으로 미리 보기를 하시면 되겠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 자, 디퓨즈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퓨즈는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해요. 물체가 지닌 기본 색상. 그래서 여기 클릭하면 컬러 피커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컬러 피커로 질감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질감을 부어주시면 내가 만든 질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컬러 피커를 이용해서 질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색상이죠. 이건 일반적인 흔한 색상입니다. 선택하고 여기 에디트 탭 들어오면 여기에 색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색상을 바꿔도 되고 여기서 바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가 어려워요. 자, 오른쪽에 보면 네모난 체크 무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텍스처 슬롯이라고 하는데, 텍스처가 질감이에요. 똑같은 재질이라도 가죽 질감, 천 질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감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야만 비로소 질감들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쓰는 건 비트맵이에요. 이 밑에 있는 건 잘 쓰지 않아요. 스카이 같은 경우는 배경으로 씁니다. 스카이가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늘 배경을 쓸 때 스카이를 씁니다. 나머지는 잘 쓰지 않아요. 재질 2개 썼고 3개 썼고 그 다음 타일, 그러니까 타일 만들 때 쓰는 건데 구딱 이런 거 다 포토샵에서 작업해서 보통 가져옵니다. 여기 마블 있죠. 마블이 대리석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대리석 질감 정말 구려요. 여기 스모크라고 돼 있죠. 이거 안개 효과예요. 그 안개가 아니라 연기, 담배 연기 같은 거 있죠. 그런 연기 효과라든지 뭐 이런 거. 팔로프, 점점 사라지다란 뜻이에요. 뭐 이런 내용들의 질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워터 같은 건 조금 쓰긴 하더라고요. 전 거의 쓰는 건 못 봤고 대부분 다 비트맵을 통해서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포토샵에서 다 리터칭 해가지고 그냥 비트맵으로 때려버리는 겁니다. 비트맵이 뭐냐면 사진이란 뜻이에요. 그림이란 뜻입니다. 포토샵에서 다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비트맵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하라고 떠요. 자, 첫 번째 소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마룻바닥, 이렇게 마루 재질 보이시죠? 이거 다 포토샵에서 다 리터칭 해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자, 열기. 그러면 색상이 사라지고 뭐가 나와요? 이렇게 마룻바닥에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걸 사용해요. 이 부분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써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다 대리석 표현할 거야. 아니야, 난 여기다가 마루 표현할 거야. 여기다 나무 표현할 거야. 여기다 난 타일 효과 표현할 거야. 타일도 무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토샵에서 다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일 패턴 하나 가져다가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다 알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거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강마루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강마루 효과가 자동으로 쭉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강마루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밑에는 무시하셔도 좋아요. 이거 다 무시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포토샵에서 쓰는 기능들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만 조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리피트, 옵셋, 타일, 미러. 아니야, 없어요. 여기 없어요. 네, 여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위로 올라가기 하고 왼쪽으로 가기 화살표 있죠. 위로 올라가기 화살표를 눌러야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한번 눌러 보시죠. 눌러서 위로 올라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아까는 회색이었죠. 그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면, 초록색? 아니, 파랑색? 네,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뀌게 되면 뭔가 재질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오른편에 체크 무늬를 끄게 되면 질감이 여기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고,
얘를 체크하면 질감이 이렇게 적용된다는 뜻이 돼요.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우리가 재질을 만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디퓨즈의 비트맵을 이용해서 색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리플렉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리플렉션이요. 요 리플렉션이라는 항목은 뭐냐면 반사란 뜻입니다. 반사. 즉 거울처럼 사물을 반사시키는 질감. 이걸 리플렉션이라고 해요. 자, 얘를 그룹을 만들어 볼까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제가 다시 렉탱글, 서클, 네, 다시 렉탱글.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션을 체크해 봤습니다. 리플렉션 옵션 이렇게 있죠, 그죠? 반사 질감인데 이 항목을 쭉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변을 반사시키게 돼요. 자, 렌더링 옵션 기억나시나요? CPU 프로그레시브 끄고, CPU고 프로그레시브 끄고, 그 다음 디노이저 켜고, 카메라에서 오토 켤 겁니다. 자동으로 밝기 맞출 거고요. 인바이런먼트에서 GI 값 켤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렌더 퀄리티 안 건들 거고요. 안티알래싱 필터에서 캐물럼으로 바꾸고, 그 다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자, 여기에 제가 앰비언트 어클루전 체크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자, 렌더. 자, 반사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사물 반사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렌더링 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반사를 할 때 이 질감 자체가 어두워야 반사가 잘 돼요. 밝으면 반사가 잘 안 됩니다. 맵을 어두운 맵으로 바꿔볼까요? 누가 조금 어두운가요? 요게 조금 어둡네요. 자, 다시 렌더. 어떤가요? 반사가 더 진하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바로 여기 리플렉션에 대한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리플렉션 글루스니스는 반사에 대한, 얼마나 반사를 깨끗하게 할 거냐에 대한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 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반사가 좀 지저분하게 돼요. 먼지 낀 것처럼. 프레넬 반사가 있습니다. 프레넬 반사가 있고 리플렉션 IOR 값이 있습니다. 프레넬 반사가 뭐냐면 수직으로 바라보면 반사가 제일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사되는 물체가 있잖아요. 이거와 이렇게 비스듬하게 반사가 보면 반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 각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반사가 안 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사가 더 잘 된다는 그런, 이걸 프레넬 반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사값이에요. 요거 반사값인데 1.6이 거울에 대한 반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알면 넘어가고, 그 아래 보면 리프렉션이 또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리플렉션은 뭐냐면 굴절입니다. 이 위에 리플렉션은 반사란 뜻이고, 이 리플렉션은 굴절이란 뜻이에요. 빛을 굴절시킬 때, 그러니까 빛이 어떤 사물에 들어와서 굴절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리플렉션을 씁니다. 자, 제가 재질을 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너릭해서 하나 더 만들었고요. 디퓨즈 색상을 그냥 노란색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줬고요. 그 다음에 리프렉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누구한테 줄 거냐면 얘한테 줬습니다.
얘한테 줬습니다. 리플렉션을 얘한테 줬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줘보시죠. 얘는 빼고 이렇게 리프렉션만 주시면 돼요. 아니다, 이거 줘야 되는구나. 요 리프렉션이요,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더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물이 다 굴절돼서 렌더링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굴절이 돼서 반사가 된 게 아니고 이 뒤에 부분이 굴절이 된 겁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굴절이 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면서 굴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굴절된, 왜곡된 모양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여러분들 개울가에 가면 물고기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물고기가 생각보다 조금 더 멀리 있다는 거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자연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고, 우리가 이제 여 위에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물고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라보면 사실은 이렇게 굴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건데 굴절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굴절을 뜻합니다. 여기 굴절이 된 거예요. 투명하면서 굴절이 되는 거죠. 얘를 낮춰버리면 굴절률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불투명하게 되는 거죠. 자, 높이면 투명해집니다. 이렇게요. 값을 낮춰보기도 하고 높여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렌더링을 여러 번 걸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값을 더 올려봤습니다. 자, 다시 렌더링을, 여기만 렌더링 하죠. 렌더. 그러면 이제 여기만 렌더링 할 거예요. 조금 더 많이 굴절되고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죠? 오파시티는 사물을 투명 또는 불투명 이렇게 주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옆에, 양옆에 이렇게 제가 얘를 지우고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 보실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제너릭 하나를 만들도록 하죠.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으로 이 재질을 주게 되면 사물이 불투명해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불투명해요. 근데 이 숫자가 낮아지면 사물이 투명해집니다. 이렇게요. 사물이 조금 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이에요. 불투명이 100%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도 투명하지 않다란 뜻이에요. 근데 불투명도가 점점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투명해집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뒤에가 살짝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오파시티는 그런 걸로 쓰지 않아요. 이런 걸로 쓰지 않습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먼저 여기 디퓨즈에다가 비트맵을 가져올 겁니다. 나무요. 여러분들도 여기 나무 소스에 들어가면 나무 소스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두 개가 짝이에요. 이렇게 짝입니다. 이렇게 짝이에요. 칼라를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열기.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하나 맞춰 보시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안 나오나요? 텍스처, 포지션, 위치를 맞추고 크기도 맞추고
근데도 커요. 자, 선택하고 이동합니다. 자, 어떤가요? 투명해져서 마치 이 자리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맞춰 보시죠. 단지 뭐만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디퓨즈에 비트맵만 불러온 겁니다. 디퓨즈에 비트맵만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정하고 크기를 맞췄습니다. 한번 맞춰 보시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렌더링을 하면 화면상에서 보면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렌더링을 하면 뒤에 다 막혀 있습니다. 이거 오파시티 맵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파시티 맵을 불러올 건데요. 바로 이렇게요. 여기 오파시티 맵에 보면 여기 맵이 텍스처가 있죠? 텍스처를 누르고 비트맵을 누릅니다. 그 다음 아까 이렇게 두 개씩 짝이라 그랬죠? 자, 이번에 흑백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열기. 자, 그럼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렌더링 했을 때 결과가 어떤가요? 다 투명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렉탱글. 제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렸고요. 아무 두께 없는 사각형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 제너릭 3번이고 자, 똑같습니다. 디퓨즈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비트맵인데 어디로 가냐면 벽돌이요. 벽돌에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2장 들어있을 겁니다. 벽돌에 가면 2장 들어있을 거예요. 얘가 디퓨즈고 얘가 범프입니다. 디퓨즈와 범프예요. 디퓨즈를 가져오고 자, 얘를 부여하고 그 다음 범프 있죠? 네, 범프에서 똑같이 가져다 넣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하면 네, 요철 느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범프가 그 화장지 보면 이렇게 엠보싱이라 그러죠? 그 요철 느낌 나는 이렇게 요철 느낌이 나게끔 해주는 요철이에요. 요철. 이게 지금 100%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요철 느낌입니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요철 느낌 나죠. 이게 범프 효과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평면인 그림에 요철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범프 맵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하나 또 만들어 볼 겁니다.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 자, 렉탱글. 자, 제가 똑같이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그룹을 먼저 만들 겁니다. 자, 범프 맵은 그룹을 안 만들었죠. 이건 그룹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얘는 그룹이 아닙니다. 얘는 그룹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는 건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똑같습니다. 제너릭을 하나 만들어 보죠. 똑같은 질감을 쓸 겁니다. 자, 똑같아요. 비트맵에 벽돌. 근데 이번엔 여기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여기 더하기 키를 눌러 볼까요?
그럼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맵이 하나 생겨납니다. 요거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자, 요게 지금 오프되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활성화되고요. 그 아래 또 텍스처 있죠? 자, 텍스처를 가져옵니다. 비트맵으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를 누구한테 주냐면 이번에 만든 거에다 줍니다. 이 뒤에는 범프, 얘는 범프, 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자, 렌더. 이렇게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요철감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뒤에 있는 얘는 범프 맵이고 앞에 있는 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입니다. 오파시티 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파시티 맵은 검정색과 흰색이 있었죠. 그죠? 검정색은 사물을 투명하게, 흰색은 사물을 불투명하게. 이해되셨나요? 블러드린 이미지의 검정색 부분은 사물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흰색 부분은 사물을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이게 오파시티 맵의 근원이고, 범프 맵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러드린 이미지의 검정색 부분은 속으로 들어갔고 흰색 부분은 밖으로 돌출되는, 근데 그 양 자체가 다른 거죠. 범프 맵은 그냥 요철 느낌이 나게 하는 거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이와 같이 오브젝트의 왜곡, 변형을 주는 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같은 경우 어디 사용하냐면 지형도 그릴 때요. 우주선에서 이렇게 지구 딱 내려오면 산맥이 쭉 보이잖아요. 그런 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만듭니다.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보면 그 산맥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게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눈속임한 겁니다. 사실은 평면인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보시면요, 한 가지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마운트 값 보이시나요? 저는 1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만큼 나왔어요. 1인데. 그래서 이 값을 줄여봅니다. 한 0.3으로. 여기다 숫자로 0.3. 그 다음 렌더. 자, 어떤가요? 요철이 더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요철을 작게 혹은 크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올려볼까요? 이번엔 0.6. 다시 렌더. 그러면 조금 더 요철이 커졌죠. 그래서 이 어마운트 값을 가지고 요철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도 제가 렌더링을 해볼 건데요. 자, 어떤가요? 그림자가 네모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오파시티 맵이에요. 오파시티 맵에 보시면 그림자가 네모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네모나게 나오지 그러고 있었어요. 자, 봅니다. 제가 재질을 다 싹 비웠고요. 메이크 그룹으로 만들었고요. 자, 요 재질이네요. 얘를 여기다 줬습니다. 자, 텍스처. 안 맞네요. 메이크 유니크 해야 되는데 유니크 하기 싫으니까 그냥 사이즈 조절. 너무 크네. 1000mm 600.
사이즈를 조절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 그림자가 어떻게 됐나요? 네모 사각형에서 얘를 그대로 투과한 그림자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림자가 사각형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나무 그림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룹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재질을 주면 이렇게 나무 그림으로 나오고, 그룹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하면 나무 그룹이 나오고, 나무 그림자가 나오고, 그냥 하면 네모난 사각형 그림자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시간대를 그러니까 밤 시간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에서 시간대를 밤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 그림자를, 제가 원을 그려서 이렇게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간대는 새벽 시간대로 바꾸고, 해 뜨기 전에, 그 다음에 원기둥 하나 만들어서 그룹으로 만들어 봅니다. 보시죠. 이번엔 재질을 만들 건데 어떤 재질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에미시브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감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렌더링 해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자기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깜깜한 밤중에 자기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보면 또 조금 더 좋아요. 자, 밑에다가 이렇게 사각형 상자를 그려 놓으면 조금 더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명 효과가 일어나는 걸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밑에 바닥이나 주변에 벽을 세워놓고 보시면 이렇게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다시 시간을 낮 시간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낮 시간으로 바꿀 거고요. 사각형을 두 개를 만들 건데요. 하나는 이렇게 바닥으로 해서 하나 만들 거고요. 메이크 그룹 합니다. 다시 다른 하나도 이렇게 만들어서 메이크 그룹 할 겁니다.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질감을 좀 부여해 줄 겁니다. 이 바닥에다가 하얀색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니다. 바닥에다 빨간색을 줄 겁니다. 제너리 순수하게 색상을 빨갛게 줄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질감을 자, 여기다 줄 겁니다. 바닥에다 줄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 다른 하나. 자, 그리고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얘는 빨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름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질을 하나 또 만들죠. 얘는 하양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하얀색을 줄 겁니다. 하얀색을 만들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재질을 여기다 줄 겁니다. 이렇게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죠? 여기 빨간색 재질, 하얀색 재질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질까지 주어 보시죠. 자, 렌더링. 보시면 이 부분. 빨갛게 물들은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렌더링을 해보세요. 렌더링을 해보면 원래 하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주변 색깔에 의해서 빨갛게 물들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재질을 만들 겁니다. 어떤 재질이냐면 오버리드요. 자, 오버리드 재질을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버리드 재질을 만들면 여기에 베이스 매티리얼을 물어봐요. 이 베이스 매티리얼이 빨강입니다. 아까 우리 빨강색 만들었죠? 베이스 매티리얼이 빨강. 그 다음에 여기 GI 매티리얼 있죠? 이 GI 매티리얼이 하양입니다.
이렇게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바닥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질감이 빛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여기 있어요. 빛이 옵니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반사된다고 했죠. 이때 오브젝트가 지닌 색을 물고서 반사를 하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빨간색이니까 빛이 빨간색으로 물들어서 반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GI 값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GI 값을 뭘로 줘요? 하얀색으로요. 그러면 반사될 때 어떤 색으로 반사가 돼요? 하얀색으로 반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결국은 바닥한테 주는 겁니다. 이 바닥면, 얘는 이 바닥면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질감이 이렇게 나와요. 질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렌더링하면 빨갛게 나와요.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데 주변이 어떻게 되나요? 하얗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 부분들이 빨갛게 물들지 않고 원래 색인 하얀색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오버리드 매티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색이 있어요. 강한 색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GI 값을 내가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오버리드예요. 오버리드라는 말이 덮어쓰기란 뜻이에요. 덮어쓰기. 내가 칼라를 덮어쓰고,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기본 색상을 덮어쓰고, GI 값을 덮어쓰고, 반사나 리플렉션 등을 덮어 써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바로 요걸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색상을 하얀색으로 반사시키는 요런 GI 값에 대해서만 많이 사용합니다.